안녕하세요, 써니즈입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몸이 고통스러운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양성이 나와서 자가 격리 중인데요. 지금 몸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필 고통체에 대해 영상을 올린 날 몸이 아파서 고통체에 대해 관찰할 기회구나 했는데 뭔가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은 많지 않았고요. 대신 다른 질문을 가지고 탐구를 해봤습니다. 내면과 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였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미 많이 봤습니다. 생각을 고요히 하고 감각들조차 닫히면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또는 내가 아닌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다 보면 결국 진실한 나를 마주하게 된다. 누군가가 했던 말을 듣고 따라해보지만 어느 것 하나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에카르트 톨레가 했던 말 중에 진실이 나에게도 정말 진실인가? 라는 말이 문득 떠올랐는데요.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니 지금까지 들은 많은 말들이 진실일지라도 지금 이 순간의 나에게도 과연 진실일까? 고개는 끄덕끄덕하지만 내 삶에 당장 적용할 수 없는 것이 과연 나에게 진실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힘들다고 회피하기 위한 핑계를 대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잠시 기다립니다. 그리고 얼마 후 새로운 질문이 올라옵니다. 그렇다면 난 무엇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데?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깊이 느껴보는 것, 그리고 내가 정말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 이것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내면의 소리를 듣는 진실인 것 같아요. 어느 깊은 산골에 귀여운 다람쥐 다미가 살고 있었습니다. 다미는 워낙 수줍음이 많고 도토리에 대한 집착이 심해서 마을과 멀리 떨어진 도토리나무 숲에 외롭게 혼자 살고 있었죠. 하지만 현실과는 다르게 다미의 꿈은 다른 동물들과 어울리고 사랑을 주고받으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고 다미도 꿈을 생각하는 일은 거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산 아래의 마을에 갔다가 뛰어난 재주를 가진 석공을 보았는데 그는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처음 보는 아주 아름다운 조각품을 만들어냈죠. 석공의 집 근처를 지나가다가 그의 조각품을 본 사슴, 토끼, 두더지 같은 동물들은 입이 딱 벌어져서 다물지를 못했습니다. 다미도 석공이 조각한 조각품들에 홀딱 빠지고 말았죠. 우와, 저 석공은 아름다운 조각품도 만들고 많은 이들의 사랑도 받으니까 정말 행복할 거야. 나도 저 석공처럼 훌륭한 조각가가 되겠어. 라고 다미는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다미는 그때부터 자신이 옮길 수 있는 돌이란 돌은 보이는 대로 죄다 집 마당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어느새 다미의 집보다도 높게 돌들이 쌓여버렸죠.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조각을 시작해보자. 다미는 먼저 작은 돌멩이 하나를 집었습니다. 그리고 조각을 시작하려는데 다미는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조각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눈에 보이는 뭐라도 만들어 볼까 했지만 전혀 아름답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석공의 아름다운 조각품이 눈앞에서 계속 아른거렸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은 석공의 조각품을 따라서 만들어 보려고 기억을 떠올려 보면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미는 다시 마을로 내려가서 석공이 만들어 놓은 조각품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나뭇잎에 그림까지 그려놓고는 그것을 가지고 다미는 집으로 돌아왔죠. 다미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조각을 시작했고 드디어 석공의 조각품에 비해서는 작았지만 거의 흡사한 조각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다미는 완성된 조각품을 자신의 마당 가운데 세워놓고는 아주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제 나도 조각품을 만들었으니 많은 동물들이 나를 사랑해 줄 거야.
라미는 기대에 부풀어서 용기를 내어 마을로 가서 동물들에게 자신의 조각품을 보러 오라고 초대를 했지요. 이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된 앵무새는 빠르게 날아서 라미가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는 라미의 조각품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마을에 석공이 만든 거랑 똑같네. 이걸 보러 이 깊은 산속까지 친구들이 온다면 분명 실망할 거야. 가서 말해줘야지. 앵무새는 곧장 마을의 친구들에게 날아갔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라미는 집에 도착해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도토리들을 차려놓고 동물들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어두워지고 별님들이 반짝여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죠. 라미는 역시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조용히 집안 침대 속으로 들어가 몸을 웅크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라미는 동물들이 오지 않은 이유가 조각품이 하나밖에 없어서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그 생각이 나자 옹달샘에 비친 자신을 볼 때도 도토리를 찾을 때도 먹을 때도 온통 그 생각만 났습니다. 그래서 다미는 더 많은 조각품을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그날부터 다미는 밤이 되면 몰래 마을로 가서 석공의 조각품들을 나뭇잎에 그려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미는 이렇게 몇 개월 동안 수많은 조각품을 만들었고 다미의 집 마당에는 석공이 만든 조각품들과 똑같이 생긴 조각품들로 발 디딜 틈이 없게 되었죠. 다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만하면 동물들도 내 초대를 받아줄 거야. 다미는 마을로 가서 다시 동물들을 초대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조각품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볼거리가 많다고 말했죠. 그러자 앵무새가 다가와 다미에게 물었습니다. 다람쥐야, 지난번에는 석공이 만든 것과 똑같은 걸 만들어서 굳이 깊은 도토리 숲까지 가서 볼 필요가 없었어. 이번엔 너만의 조각품을 만들었겠지? 다미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동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눈물이 나면 부끄러워서 더 이상 동물들과 친구로 지낼 수 없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눈에 이미 차오른 눈물이 한 방울 뺨을 타고 흐르자마자 다미는 터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미는 자신의 크고 풍성한 꼬리에 얼굴을 파묻고 목구멍으로 자꾸 빠져나오는 울음소리가 나지 않도록 있는 힘을 다해 숨기려 했지만 누가 봐도 그 작은 어깨가 들썩거리는 모습이 울고 있는 다람쥐였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몰라 다들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멀리서 잠자코 보고 있던 온몸이 흰색 털로 덮인 늙은 너구리 한 마리가 다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다미야, 너무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난 너의 조각품들을 이미 다 봤단다. 매일 밤 나의 조각품들을 관찰하고 그림으로 그려갔지? 어느 날 밤 우연히 나의 작업실에서 널 발견했을 땐 나의 조각품들을 훔쳐가려고 하는지 알았지 뭐냐? 그래서 너를 몰래 따라갔었단다. 그런데 깜짝 놀라고 말았지. 내가 한 달 동안 공들여서 만든 조각품을 너는 단 하루 만에 똑같이 만들어내더구나.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꼬리에 얼굴을 파묻은 채 너구리의 말을 듣고 있던 다미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에는 그렁그렁 눈물이 가득 차 있었고 그 작은 한쪽 콧구멍에서는 콧물이 땅에 닿을 듯 나왔다가 쑥 하고 들어가 버렸죠. 다미가 너구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전 석공님이 만든 조각품을 따라 만들기만 했는걸요. 남의 걸 보지 않고 나만의 조각품을 만들려고 하면 모르겠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다미는 자기가 울고 있었다는 것을 잊어버린 듯 갑자기 자세를 고쳐 앉더니 석공에게 물었습니다. 석공님, 어떻게 해야 석공님처럼 아름다운 나만의 조각품을 만들 수 있나요? 너구리는 사랑 가득한 눈빛을 하고선 라미를 번쩍 들더니 자기 품 안에 끌어안고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보자. 라미도 라미만의 조각품을 만들 수 있단다. 너가 정말 간절히 바라던 일을 해봐. 그건 용기가 필요한 일이야. 라미는 따뜻한 너구리의 품에서 고요히 자신에게 되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 내가 정말 원하는 것. 라미는 너구리의 품에서 빠져나와 아직 그 자리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동물들에게 용기 내어 외쳤습니다. 사실 나는 너희와 친구가 되고 싶어서 석공님의 조각품들을 따라 만들었어. 나만의 조각품은 아직 못 만들었지만 그때였습니다. 성격 급한 토끼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다람쥐야, 너가 그렇게 조각을 빨리 한다며? 아까 너구리 할배가 그러던데. 그럼 날 모델로 조각품을 만들어줄 수 있겠니? 날 똑 닮은 토끼 같은 내 자식들에게 선물해 주려는데. 라미는 잠시 멍한 눈으로 토끼를 바라보다가 퍼뜩 정신을 차리고는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조각해 줄게. 라미는 근처에 적당히 작은 돌 하나를 발견하고는 빠르게 토끼를 조각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많은 동물들은 라미의 조각 속도에 깜짝 놀랐죠. 자, 여기. 라미가 토끼에게 완성된 조각품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수많은 동물들이 라미에게 다가와서 자신도 조각해달라며 간청했죠. 라미는 당황하면서도 어쩌면 꿈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꿈에서 그리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너구리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자신의 작업실로 향했습니다.